중력은 일반적인 전제들을 통해 더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귀납은 여러 특수한 사실들을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력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중력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력은 만유인력의 일종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지구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중력은 모든 물체, 모든 천체가 가지고 있으면 모두 서로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유인력의 성질대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합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중력을 힘으로써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중력의 본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중력인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을 힘이 아니라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을 하나의 축으로 삼아서 모든 세계를 4차원으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4차원의 세계가 적용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중력 또한 4차원의 방향으로 공간을 휘는 공간의 공률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중력에 관한 이론으로는 중력자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요. 중력자는 입자의 표준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중력을 말합니다. 입자의 표준 모형은 이 소립자들에 대해서 크게 페르미온과 렙톤, 보손으로 소립자들을 나누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설명을 하는 그러한 이론인데요. 중력자는 보손의 일종으로서 힘을 서로 주고받는 데 매개의 입자로서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중력자라는 매개 입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작용하는 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이론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 두 이론의 차이점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이 두 이론을 통합하는 통일장 이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이 통일장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역과 귀납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역은 일반적인 전제들을 통해 더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귀납은 여러 특수한 사실들을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소수가 다른 소수와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해 주시고, 순환소수의 어떤 특징이 새로운 계산법에 이용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순환소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수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리고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마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순환소수는 순환마디를 한 번만 표기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순환마디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순환마디를 여러 번 표기를 해도 결국 그 수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순환소수의 순환마디가 평행 이동을 하여도 그 수의 값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표기를 평행 이동을 해서 표기를 해도 결국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순환소수의 표기를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이용을 해서 순환소수의 덧셈의 특징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소수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 순환소수에 대해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환소수의 계산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순환소수를 계산할 때 무조건 분수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분수로 바꾸고 나서 다시 통분을 하고 계산을 하면 다시 약분을 해야 되고, 이 약분을 하면서 다시 순환소수를 고쳐야 되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 불편함을 느끼고 분수로 바꾸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순환소수의 덧셈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탐구했던 순환소수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순환소수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순환소수의 덧셈에 이용을 했는데요. 우선 순환소수는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마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마디를 여러 번 표기를 해도 그 수 자체의 값은 변하지 않고, 또한 순환마디가 영원히 순환을 하기 때문에 살짝 평행 이동을 시켜도 그 순환마디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순환소수를 적절히 변형을 해서 두 순환소수의 자릿수를 맞추고, 그 자릿수를 맞춘 순환소수를 순환소수의 덧셈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분수로 계산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순환마디의 첫 번째 마디에서 받아올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마지막 마디에서도 받아올려서 1의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받아올림이 일어난다면 그 순환마디의 끝번째 숫자에도 1을 더해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순환소수의 덧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